가정법 봅시다. 네, 나와있죠? 자,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에서 나타낼 때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써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냐면 시제를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정 과거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의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씁니다. 근데 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냐면 시제를 쓸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헤드 PP를 쓰죠. 뒤에도 과거 완료인데, 자,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if절에는 과거랑 과거 완료 그대로 왔는데 주절에는 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원형,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헤드 PP 이렇게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정법은 해석상 이 주절 부분이 조동사의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뭐뭐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조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원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도 원래는 그냥 과거 완료면 헤드 PP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조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동사를 앞에 썼는데 시제표는 앞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조동사가 과거가 되면서 뒤에는 원형이 되고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헤드 PP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딱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완료다, 과거다만 알아도 충분히 형태는 나와요. 가정법 미래는 많이 배우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것부터 해줄게요.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섞여 있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서 과거 완료를 써놨죠? 근데 뒤에는 뭐냐면 시제가 뭐입니까? 과거죠.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와서 현재의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아까 치면 이거는 뭐예요? 둘 다 현재 반대이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둘 다 해석이 현재거든요. 가정법 과거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둘 다 해석이 과거입니다. 근데 혼합가정법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그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가정법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앞에는 과거에 관한 단서가 나오고 뒤에는 현재에 관한 단서가 나오고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는데 중요도는 더 떨어지긴 하지만, 자,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해서 어떤 좀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이제 좀 비슷하게 해요. 가지고 가거라. 해석은 현재처럼 합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거는 뭔가 불가능한 일, 이건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일이 아예 없어요. 불가능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f 주어 should 그 다음에 조동사 현재나 과거 상관없이 쓴다. 됐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때 가정법이라는 걸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if를 배울 때 보통 뭘 많이 배웠냐면 if 조동사에서 여기에 현재 시제가 오고 여기에 뭐 이렇게 원래 시제가 오는 경우가 맞죠. 뭐 현재나 미래나 이런 거 오는 거 많이 봤죠.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사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조건부사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요. 높도는 높거나. 이해되시죠? 가정법은 거의 희박한 것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밑줄을 쳐놓거든요. 여기 뭐 현재의 밑줄을 쳐놓든 미래의 밑줄을 쳐놓든 또는 과거나 과거의 밑줄을 쳐놓든 앞뒤에 하나는 빈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쪽을 봐보세요. 동사를 주절이나 부사절의 동사를 봐서 만약에 미래나 현재가 있다. 그럼 앞에도 현재가 맞아야겠죠? 조건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과거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써가지고 가정법을 써줘야겠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근데 왜 과거라 부르냐면
동사를 과거로 쓰기 때문이다. 이때 비동사는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회화체가 아닌 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쳐볼게요. 둘 다 시제 과거죠? 해석은 현재로 해줘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요리사라면 또 내가 요리를 잘한다면 나는 너에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줄 텐데, 실제로는 이거 뭐 때문에 원인의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뭡니까? 요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직설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윗줄 쳐보시면 다 시제하고 과거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네가 그를 돕는다면 그는 제 시간에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와주지 않죠. 너는 돕지 않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일 때는 자 보세요. 시제를 뭘로 썼어요? 현재 쓰고요. 여기는 미래 썼죠. 물론 현재가 상황이 맞다면 현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일 날씨가 좋다면 소풍을 갈 것이다.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거는 뭐야? 지금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날씨가 안 좋아. 비 내리고 있어. 좀 눈 내리고 있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 중에 이렇게 하나가 빈칸이 뚫려 있다면,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게 있었다면 나머지를 봐보세요. 여기에 미래가 있다. 여기 현재가 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과거다. 여기 과거 대줘야겠죠.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 쓰는 표현이고요. 시제를 과거 완료로 표현해줍니다. 조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절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 나오고 해부피가 나옵니다. 과거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로 해줍니다. 밑줄 쳐보시면 다 시제가 과거 완료죠. 해석은 과거랍니다. 그녀가 똑똑했다면 그녀는 그 문제를 그녀가 똑똑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똑똑했기 때문에 풀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대니까 부정문이었는데 긍정문으로 바꿔졌죠.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밑줄. 자,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다면 너는 패닉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로 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과거 상황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뒤를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를 풀어내는 것을 많이 물어봐요. 앞에 과거 완료면 뒤에도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혼합가정법은 앞에는 과거의 반대고 뒤에는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대는 그때라는 과거 부사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오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가 써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시험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헤드 PP가 나왔는데 여기 밑줄이 꺼져 있어. 우드 B가 맞냐 우드 have been이 맞냐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과거 완료네 하고 바로 우드 have PP를 고르시면 틀릴 수도 있다고. 왜? 여기 나오가 있다면 현재라는 뜻이 되니까 현재 반대에 과거 써줘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로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너의 조언을 들었다면 나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이 말이죠.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명확하게. 이럴 때 우리가 혼합가정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 혼합가정법은 별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응용이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자, 밑줄 쳐보았을 때 우리가 밑줄의 시제가 뭡니까? 밑줄 시제가 둘 다 현재 상황이죠. 근데 부정문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반대할 때 시제를 뭘 썼냐면 과거로 써서 가정법 뭘 썼어요? 가정법 과거를 썼어요. 현재를 반대할 때. 그렇죠. 시제는 과거로 쓰되 부정문이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doesn't take였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됩니까? to기 돼줘야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can't have였기 때문에 뭐가 돼줘야 돼요? could have가 돼줘야겠죠. 메인 써놓고 나머지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됩니다. 그가 그 아이를 돌본다면, 돌봤다면이 아닙니다. 그가 그를 돌본다면 그는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로 쓰였다고 해서 해석을 과거로 하시면 안 돼요. 현재 반대이기 때문에 if절에서는 과거는 현재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아래 거 볼게요. 밑줄 쳐볼게요. didn't prepare, didn't pass. 지금 as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시제가 지금 과거죠, 둘 다. 근데 부정문이죠. 일단 과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냐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if절 말고 주절에서는 조동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조동사가 없죠. 만들어줘야 돼요. 의미에 맞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would를 썼을 때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상황상 could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would 쓰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쓰시고 prepared. 조동사 없죠. 일단 would 써볼게요. would 쓰고 그 다음에 have pp이기 때문에 have passed.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었다면, 미리 준비했다면 너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것이다. 됐죠? 물론 여기서 could를 써도 상관없겠죠. 의미는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would를 쓰든 could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해석을 볼게요. 바쁘지 않다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이 뭡니까? 해석이 일단 현재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물론 여기 보시면 could help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해석만 보도 볼 수 있겠죠. 바쁘지 않다면, 자 he에 해당하는 비동사의 과거는 was지만은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않다면 not 써주시고 바쁘다 busy. 바쁘지 않다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아, 조건문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해석만 본다면. 하지만 여기 이미 과거로 써버렸죠. 가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과거로 써야 됩니다. is나 busy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 여기가 can help였다면은 이것도 is not이 돼요. 자 볼게요. 과식한다면 밑줄 될지도 모른다. 해석상 현재죠. 현재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현재가 나와 있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부사절이라는 겁니다. 조건부사절. 실제로 우리가 과식을 한다면 비만이 될 확률이 있죠. 이거는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사절이에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 썼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를 써줘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may become obes는 비만. 됐죠? 이건 가정법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맞게 고치래요. 자, 볼게요. 아래 보니까 had pp죠. 이거는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과거로 해서 네가 아침을 먹었다면, 그죠?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여기도 과거 완료 쓰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now가 있죠.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의 반대가 필요해요. 과거의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would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침에 이렇게 먹었다면 지금 배가 안 고프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먹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were to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불가능한 미래. 가정법 미래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미래.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마음을 바꾸겠다. 조동사가 필요하잖아요. 조동사의 과거를 써서 would change 쓰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황의 밑줄이에요.
이게 지금 뭐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절을 보세요. would have pp가 나와 있죠. 주절에 과거 완료가 나오는 가정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었죠. 이게 과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의 반대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had pp, had known이만 되겠죠. 그래서 해석 각오를 합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나의 선생님이 시험을 취소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자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시험 취소 안 되고 그냥 시험 보는 줄 알고 밤새서 공부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치세요. 밑줄. if절이 과거입니다. if절이 과거였던 가정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가정법 과거밖에 없었죠. 과거 다시 현재의 반대. 지금 여기 툴이 좀 망가졌네. 현재 반대죠. 그래서 현질합니다. 자, 자연이 제공한다면 음식과 고기를 풍부하게, in abundance 풍부하게 말이에요. 풍부하게 제공한다면 어떤 음식, 어떤 식탁에 준비할 음식과 고기를 제공해 준다면,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면 당신은 자연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반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would thank가 되줘야겠죠. 뭐 때문에? 원인은 전치사죠. 뭐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으로 ing 취했죠. 당신에게 많은 노동력을 스페어, 면하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and가 연결하는 게 뭐냐면 thanked가 아니라 thank랑 연결이 돼줘야 돼요. 조동사 뒤에 나오는 원형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형인 consider. 그렇죠?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would thank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new의 밑줄이 꺼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밑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뒤에 봐볼게요. 나는 몰랐대요. 여기도 밑줄이긴 합니다만 그가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는지를 몰랐대요. 자, 모르는 시점이 과거죠. 그래서 그의 주소를 알았다면 하는 것도 과거의 반대를 나타내 줘야 되고요. 쓸 수 있었을 것이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반대를 가리켜야 돼요. 이 뒤에 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식성법입니다. 전체 상황이 다 과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은 맞고요. 앞에 거는 had pp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had known이 돼줘야겠죠. 내가 주소를 알았더라면 나는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틀릴 게 안 보이죠? 이때는 지금 보니까 과거의 반대를 가리키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걸로 보입니다. 당신이 나를 즉시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패했을 것이다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당신의 도움 덕분에 나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과거 상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반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would have failed 가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알았다면 뒤에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IC 가정법과 as-if 가정법이 있는데 IC 가정법은 wish가 바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라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뭐뭐 라면 좋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니까,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의 반대.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밑줄 꺼진 부분이 있죠. 여기에 과거를 쓰면은 가정법 과거고 과거 완료를 쓰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바랍니다. 내가 새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새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새가 아니라서 육아입니다.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나는 내가 게임 CD를 돌려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뭐 했습니까? 돌려줘 버린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좀 쉬운 내용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wish가 현재인 경우가 있고 과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제가 같냐 다르냐를 보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wish가 지금 시제가 뭡니까? 둘 다 현재죠.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이 현재예요. 시제가 일치하죠. 이럴 때는 가정법을 씁니다.
현재죠. 얘는 지금 과거 상황이죠. 시제가 1차지 않죠. 이때는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근데 앞에 만약에 위치가 과거예요. 근데 뒤에가 과거라면은 1차죠. 이때는 뭘 씁니까? 똑같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과거라고 해서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시제가 1차하면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위치의 시제가 과거였어. 근데 뒤에가 시제가 보니까 과거 완료 상황이야. 둘이 다르죠. 일단은 가정법 뭘 쓰는 겁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상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왜 설명 안 나누려다 했냐면은 뒤에 문제는 나왔더라고요. 안 가르쳐 놓고. 그 다음 볼게요. AJF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볼게요. 그녀는 보입니다. 마치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픈 게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진 않지만. 그래서 가정과거를 쓴 거예요. 실제로 아프지 않죠? 이진 아시죠? 그 아래 것도 보시면은, 자, 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길을. 뭐 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 근데 과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보이는 시점은 현재죠. 아픈 것도 현재죠. 뭐 실제로 아프진 않지만 같죠. 이때는 가정 과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이거는 상황이 앞에 안 나와 있어요. 보이는 시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반대라서 과거를 쓴 겁니다. 자, asif는 직설법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를 안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입니다. 눈이 올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그냥 맞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봐보세요. 말합니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법을 쓰셔야 되고요. if가 생략된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거 뭐였냐면요. if I were a bird 이런 식이었거든요. if를 빼게 되면은 주동사 바뀌어요. 그러면 were I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였냐면은 if I had gone to the concert 였습니다. if를 뺀다면은 had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 아래 거 볼게요. if의 대용어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먼저 이걸 외우셔야 돼요. if you wanna for랑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는 수고를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if you wanna for는 뭐뭇이 없다면 뜻이고요.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는 뭐뭇이 없었다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가정법 과거에 쓰이는 표현이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죠? 여기는 과거 완료죠?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뭐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if를 뺄 수 있잖아, 똑같이. 그러면은 이게 바뀔 수 있어요. were not for가 됩니다. were not for. if를 빼면은 had it not been for가 되겠죠. 이렇게 빼면은 뭐라고 한다고? had it not been for가 되겠죠.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without하고 before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뭐뭇이 없다 하면도 되고 n 둘 다 돼요. 둘 다. 이해되시죠? 뭐뭇이 없다 하면도 되고 뭐뭇이 없었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에 과거에 쓰게 되면 없다면이고 과거 완료에 쓰이면은 뭐뭇이 없었다면 뜻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막 물어봐요. 뒤에 포가 나온 상황에서 without이 맞냐 but이 맞냐 물어봐요. 한번 보시겠죠? 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this time 대해서 뭔 말 때이다 라는 뜻인데 뒤에 가정법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머리를 자를 때이다 라고 할 때 이때 과거를 써가지고 헤드 쓰시면 됩니다. otherwise가 가정법을 이끌어요. 어떻게 if절 대신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야? if I had not started early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뭐 했을 것이다? 나는 기차를 놓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이니까. 그래서 가정법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줄 칠게요. 그는 아기가 아닙니다만 아기인 것처럼 웁니다. 자, 우는 건 현재죠. 아기인 척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현재죠. 시제가 일치하죠. 그러면은 뭘 쓰는 거야? 과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 서둘러라. 뭐 할 때이다? 네가 학교 갈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는 It is time that 과거 동사였죠.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without은 뭐뭇이 없다면 또는 없었다면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ere not for인지 had not been for인지 생각해 봤을 때 뒤에 거 먼저 보세요. could live잖아요. could live 뭡니까? 과거 시를 썼죠. 다시 말해서 가정법 뭡니까? 과거를 썼잖아요. 그럼 가정 과거인데 원래 가정 과거는 뭐였어요? if it were not for 였는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if를 빼보세요. 그러면 were it not for 되죠. were it not for가 되죠. 빼줬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나는 유감입니다. 당신이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과거 상황이면서 부정이죠. 가정법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 써줬죠. 그래서 I am sorry는 뭐뭐라서 유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뭐 하길 바란다. 자, 바라는 유감 시점이 현재잖아요. 그래서 wish의 시점도 현재를 써줍니다. 그래서 wish. 그 다음 볼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다면 뜻이 있죠. 여기에서 뭐 가장 간단히 바꾸는 것은 but for나 without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는 if를 빼면 뭐가 됩니까? 바뀌죠. 그러면 뭐가 더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도 되겠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버퍼 without은 다 되니까. 자, 그 다음 어법에 맞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의 반대를 나타냈죠. 그럼 앞에도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필요한데 지금 뭔가 보니까 바꾸려고 했던 것 같죠. 원래는 뭐였겠어? If I had not been 이었겠죠. 그래서 had I로 쓰면은 가장 일반적인 답이고요. 또는 그대로 그냥 if I had not been ill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가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과거 완료가 쓰여 있죠. 과거의 반대죠. 그래서 너는 다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뭐 한다면 네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빨리 말해줬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이니까 if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빼버렸죠. 근데 굳이 빼고 싶다 그러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had you 이렇게 바꿔줬어야겠죠. 근데 안 바꿔 쓰는 거죠. 접수사가 없으면은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 그녀는 빨리 달렸습니다. 과거 상황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과거의 반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would have pp, would have missed가 필요하겠죠. 됐죠? 맞는 거 고르래요. 우린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그들이 우리 학교에 온 날이 마치 어제인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상황이 뭐냐면 현재로 표현해도 되고 과거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반대를 가정해 줘야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현재가 올 수가 없어요. 현재 반대라면 과거로 표현해 줘야 되고요. 과거의 반대라면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 답이에요. 이런 시제는 원래 직설법일 때는 현재 또는 과거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년 전에 죽었대요. 근데 지금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건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의 반대를 가정하죠. 근데 말하는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를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는 심각하대요. 근데 보인대요. 그의 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심각하니까. 이게 단서예요. 단서. 그래서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그냥 씁니다.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녀가 그 장면 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목격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풀 수 있어요. 엔드가 연결하는 것이 지금 과거 완료랑 과거 완료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말한 시점보다 보고 목격한 것이 더 빠르죠. 시제가 과거 완료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